저는 이번 명절에도 남편을 데리고 옷가게부터 찾았습니다. 신혼부부도 아니고 저희 둘 다 50이 다가오는 나이였지만 명절을 앞두면 옷가게부터 가는 게 습관이 들어버렸나봐요. 괜찮다는 남편이 이끌고 문짝만한 거울 앞에 서서 옅은 하늘색 나는 셔츠에 가디건까지 입혀놓으니 그제야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는 조금 괜찮겠지 하며 시댁으로 향했고 주방에서 힐끔힐끔 거실 쪽을 살펴봤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다를 건 하나 없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구석자리에 몸을 반쯤 구겨 넣은 채 아주버님네 아들보다 더 구석에 앉아 사람 좋은 웃음만 지으며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도 터져버렸고요. 집집마다 이상한 구석이 하나쯤은 있다는 거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결혼 초반부터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무시받는 남편 덕분에 저는 시댁 생활이 편하긴 했으니까요. 어쩌면 저도 그 상황을 무시했었는지도 모르죠. 남편도 투명인간, 저도 투명인간이니 찾아와 닥달하고 그러는 시부모보다는 더 괜찮은 거 아니냐며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아들만 셋이고 저희 남편은 그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시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들도 공무원이 되려 했었는지 아주버님은 세무서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다 얼마 전 나왔고 서방님은 법원에서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랑 20년 넘게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 중인데 원래는 친정부모님이 하셨었는데 저랑 남편이 물려받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물론 공무원을 준비하긴 했었죠. 그 덕분에 대학 졸업도 못했고요. 저랑 남편은 대학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 졸업 1년 앞두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들어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봐서 알잖아요. 시댁 부모님들이 둘째 아들만 어찌 그리 부려먹는지 큰아들도 시험 준비, 막내도 시험 준비, 아들 셋 다 준비하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아들 셋 중 둘째 아들 대학이 제일 낮아서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자주 불렀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무시하지를 마시던가 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 포기하고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가 남편이 32살이었어요. 저희 아빠 소개로 곧장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도 대접받고 나중에 저랑 결혼해서 저희 아빠 사업 물려받아서 남편이 더 크게 키웠고요. 근데 시댁에만 가면 남편이 점점 작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저도 자식들 낳아 키워보니 남편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부모한테 무시당하면 인연 끊고 살 것 같은데 현실은 완전 반대더라고요. 어떻게든 부모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삼형제 중에 부모에게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 착한 둘째 아들을 인정은커녕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더 부려먹으려고 했고요. 거기에 아주버님은 한술 더 떴죠. 시부모 생신날이 다가오면 아주버님이 나서서 형제들에게 돈을 걷는데 첫째랑 막내는 공무원이라 월급이 적으니 30만원, 제 남편은 사업을 해서 넉넉할 테니 50만원, 어떨 땐 80만원도 달라고 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돈 찾는 것처럼 어찌나 당당하던지. 그렇게 형제들에게 돈 걷어가 생색이란 생색은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더군요. 그 돈을 잘 썼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많았죠. 아버님 생신이라고 한 달 전부터 그 난리를 떨면서 돈을 걷겠다며 그것도 2번이나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알려준 식당 앞에 도착하고서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저는 어디 레스토랑이라도 갈 줄 알았는데 대패 삼겹살집이더라고요. 생일 케이크도 아이 손바닥만한 걸 들고 와서는
아마 절반 이상은 남겨먹은 것 같았어요. 세무서 공무원이라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는 어찌 저럴 수 있는지 너무 기가 막혀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댁에서 펜션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공무원 퇴직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는 기념으로 자기가 형제들 데리고 여행 한번 시켜준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제일 큰 방을 잡아주는 겁니다.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어린애처럼 열쇠 들고 그렇게나 좋아하는데 나중에 펜션 도착해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큰 방을 잡아준 이유를 그때서야 알 수 있겠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또 미안하다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 했지만 제 몸이 힘든 것을 떠나 그런 대접을 남편이 받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부모님에겐 아들은 셋이 아니라 둘뿐이었고요. 어디 가족 모임을 나가도 우리 가족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저런 대접을 받고 지내니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 역시 시댁에선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커가면서 시댁 분위기를 눈치채는 것 같았고 안쓰러운 남편과 불쌍한 우리 애들 사이에서 저만 속이 타들어갔죠. 그렇게 지내길 거의 20년, 저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시댁 화장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기에 당연히 며느리들도 다 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형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스러워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주버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형님이 귓속말로 뭐라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아주버님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구석에 있던 제 남편을 불러서 뭐라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평소엔 잘 웃던 남편이었지만 그땐 표정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창고에서 무언가 하나 들고 나오는데 변기 뚫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밥그릇처럼 생긴 고무 달린 막대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형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곧장 남편을 찾으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시댁 오기 전에 백화점에서 사입었던 그 하늘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변기랑 씨름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그날은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남편 등짝을 치며 당신이 왜 이걸 하고 있냐고 소리쳤죠. 그리고는 곧장 아주버님에게 가서 이딴 걸 왜 우리 남편에게 시키냐고 제가 막 따졌더니 아주버님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럼 누구한테 시켜야 하는데요? 진태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 그런 일을 잘해서 맡긴 건데 가족끼리 어떠냐고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나이가 50이 넘었으면서 남편이 못한다고 하면 20살이 넘은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면서 감히 내 남편한테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고. 본인이 싼 걸 뒤처리도 못할 정도면 기저귀를 차고 다니던가 그동안 이상한 걸 알아도 참고 넘어가줬더니 이상스러운 게 아니라 미친 집구석이었다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사과하기는커녕 저보고 말이 너무 심하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내가 재수씨보다 나이도 많고 집안에서도 형님인데 위아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며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부모님을 쳐다보며 이 집은 위도 문제가 있고 형님 아래쪽을 보면서 아래도 문제가 있는 집구석이 맞다고 앞으로 내가 여기 올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남편이 못 끊으니 나부터 먼저 끊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데리고 남편과 함께 곧장 나왔습니다. 그때도 속에서 분이 안 풀려서
온몸이 어찌나 떨리던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집안 전체가 문제투성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끊어주는 김에 아주 확실히 끊기로 작정을 했어요. 시댁에서 보면 제 남편이 참 바보 같잖아요. 아마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았다면 제가 옆에 있지 않았겠죠. 시댁에서와는 달리 밖에서는 제 남편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주변 상가 사람들과 어찌나 잘 지내는지 인맥도 엄청 넓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어서 그 덕분에 친정에서 물려받은 사업도 남편이 하고 나서 2배 이상 확장을 할 수 있었고요. 아주버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예전 이야기고 이번에 세무사 차리면서 저희 남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게마다 세금 문제로 세무사를 고용하는데 제 근처만 해도 30곳이 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날마다 찾아와서 절을 해도 부족할 판에 내 남편에게 시댁에서 그딴 일을 시켰으니 어차피 다 끊고 살겠다고 선언까지 한 마당에 끊을 거면 확실히 끊어야 맞는 거니 집에 오자마자 직원에게 연락해서 지금까지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아는 대로 다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 뒤 직원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그때 받은 목록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돌릴 때마다 얼굴이 어찌나 화끈거리던지 열이면 열 똑같은 소리를 하대요. 세무사가 너무 엉망이라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김 사장 얼굴 봐서 억지로 하고 있었다고, 매달 세무사에게 자동이체 나가는 비용이 아까웠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희 직원을 통해 담당 세무사를 바꿔버렸고요. 주변 다른 지인분들도 모두 다 계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남겠다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법도 한데 세무직 공무원이라길래 저는 또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죠. 근데 저희 아주버님은 수십 년 동안 해온 본인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저희 사무실로 아주버님이 찾아왔고요. 오자마자 제 남편을 찾더니 형제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성질부터 부리길래 제가 중간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끊으라고 했다고. 계좌이체 끊긴 것 때문에 오셨으면 남편이 아니라 나랑 이야기하자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아주버님은 울먹거리기까지 하면서 하루아침에 고객을 40명이나 잃어버렸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제 남편에게 사정사정하는데 남편도 이번에 뭔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사업은 다른 문제라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며 끊는 겁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저보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때 술이 많이 돼서 말이 헛나온 것 같다며 굽신거리길래 저도 남편하고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공무원일 때 어찌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은 다른 문제라고, 여기 사람들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이 험난한 바닥에서 내 남편이 이 정도로 키워왔고 여기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남편부터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처럼 대충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줬다간 그동안 쌓아온 내 남편 명성에 먹칠하는 거라 도저히 소개는 못해준다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울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냐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모습이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이라 저러다 또 무슨 이상한 약속을 남편이 뱉을지 몰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계속 계약을 유지하자고, 앞으로 어찌 일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소개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뀐 모습을 확인해야
우리 남편도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했죠. 충분히 바뀌었다 생각이 들면 그때 남편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아주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수십 번 이야기하는데 남편도 그런 대접이 처음이라 얼떨떨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에게 사과 전화도 받았고 저희 남편에게도 직접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주버님에게 과일 선물도 받아봤고요. 근데 무슨 영문인지 서방님도 저희 남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더라고요. 동서는 저에게 화장품을 보내왔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서방님도 조만간 은퇴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다고 하는데 아주버님 상황을 봐서 그런지 벌써부터 공을 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원래 집안 막내들이 눈치가 제일 빠르잖아요. 시댁 분위기가 바뀌길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는 일이 없긴 하지만 남편 혼자 종종 다녀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편 옷차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뒤집어 놓고 끊어버리면 편했을 텐데 이제라도 제 남편이 올바른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이제 그만 신경 끄라고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오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 아쉬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네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해도 아니다 싶었을 땐 빨리 끊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푸대접을 했다면 진작에 끊었겠지만 애절한 남편 때문에 시댁 가족들이 바뀌길 기다리느라 너무 질질 끌었던 것 같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저같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부디 빠른 판단하셔서 스트레스 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